4.2절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4.2절 첫 번째 수업에서는요, 어떤 두 정수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는 것의 정의가 뭐였냐면요, n이 a-b를 나눌 때, 이럴 때 우리는 a하고 b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성질들을 정리 4.2에서 증명했었습니다. 우리가 정리 4.2를 소개하면서요, 그때 이런 언급이 했었죠. 이 정리 4.2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같은 수를 더해도 원래 합동이었으면 법 n에 대해서 같은 수를 더해도 합동이었고요. 이 c를 마이너스 c라고 본다면 같은 수를 빼도 합동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또 같은 수를 이렇게 곱해도 합동관계가 유지된다. 인데 나누는 것, 뭐 공통적으로 여기 뭐 AC, BC가 합동일 때 이렇게 C를 없애줄 수 있느냐? 그 얘기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 정리 4.2에서 이렇게 애초에 법 n에 대해서 a하고 b가 서로 합동이라면 거기에 이렇게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한 것에서도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는데요. 그 요거의 요 반대 방향, 이렇다고 해서 이거 없앤 이게 합동이느냐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곱해진 거는 이렇게 함부로 소거할 수 없습니다. 그 소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통해서 보면요, 요 4 곱하기 2하고 1 곱하기 2는 이게 지금 8이죠. 요거는 2입니다. 그래서 8 빼기 2는 6이니까 6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요거하고 요게 서로 합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 요거를 뺄 수 있느냐 보면 4하고 1은 법 6에 대해서 합동이 아닙니다. 4에서 1 빼면 3이니까 6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4하고 1은 법 6에 대해서 이렇게 합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소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합동에서는요.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등호, 뭐 실수나 복소수 사이에서의 등호하고 다른 점입니다. 이게 0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거해 주면 안 됩니다. 요거 2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법 6에 대해서 합동이었지만 요거를 이렇게 소거한 이 값은 서로 합동이 되지 않습니다. 법 6에 대해서요. 이 사실을 주의하고 또 잘 기억해 놓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 합동에 대한 예를, 이 합동을 써서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계산이었는데 이 합동이라는 관계를 씀으로써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예를 하나 살펴보기로 하죠. 이 합동이라는 관계의 유용성, 효용성에 대해서 예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예제를 하나 풀어보죠. 2의 1234승 빼기 1을 4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는 그런 예제를 하나 풀어보죠. 뭐 무지무지 큰 수죠. 엄청 큰 수입니다. 이 수를 직접 우리가 41로 뭐 이렇게 2의 1, 2, 3, 4승 빼기 1을 41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계산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동 관계를 이용해서 이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를 법 n에 대해서 나눈 나머지는 이 법 n에 대해서 이 어떤 수는 그것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하고 서로 합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뭘 구하면 되는 거냐면 이것의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0부터 40까지의 수 중에서 어떤 수하고 합동이 되느냐, 이거를 살펴보면 되는 거죠. 이거를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40일에 대해서는 0부터 이 40까지를 모아놓은 이 집합이 완전 잉여류 집합, 법 40일에 대한 완전 잉여류 집합, 혹은 더 특별히는 최소 잉여류 집합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40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요 값이 0부터 40까지 수 중에서 법 40일에 대해서 이 중에 어떤 하나하고 합동이 되느냐, 그거를 알아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 숫자는, 임의의 정수는 법 40일에 대해서 0부터 40까지 수 중에 하나하고 합동이고요. 딱 하나하고만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0부터 40까지 수 중에서 어떤 수하고 합동인지 알아보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정리 4.2에서 증명했던 요 사실들을 이용할 겁니다. 먼저 요거 숫자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요. 우리 모든 정수는 자기 자신하고 합동이라고 그랬으니까 2는 요 A 4.2의 정리 4.2의 A에 의해서 2는 2하고 합동일 겁니다. 법 40일에 대해서요. 그럼 여기 다음 단계로 요 F를 이용해서 두 개가 합동이었으면 양변에 똑같은 K승을 해도 합동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4승을 해볼까요? 그래도 합동 관계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2의 4승은 16하고 합동이 됐죠. 법 40일에 대해서요. 그리고 나서 양변에 요 2를 이용해서요. 같은 수를 곱해줘 보겠습니다. 양변에 곱하기 2를 해도 합동 관계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좌변은 2의 5제곱, 2의 5승이 되고요. 우변은 32가 되는데, 이거는 법 40일로 봤을 때 마이너스 9하고 합동이죠. 32에서 마이너스 9를 빼주면 그게 41이 돼서 요거 두 개는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2의 5제곱이 마이너스 9하고 합동이죠. 법 41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서 또 F를 써보죠. 양변을 제곱해도 합동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 좌변은 제곱하면 2의 10승이 되죠. 우변은 제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80일이 되네요. 따라서 2의 10승은 법 40일에 대해서 80일과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0일은 40하고 합동이죠. 80일에서 40을 빼면 그게 40일이 돼서 40일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40하고 합동이고요. 또 40은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네요. 40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이게 41이어서 이거는 41로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40은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의 10승이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라는 것까지 나왔죠. 여기에 F1을 다시 한번 써보죠. 양변에 제곱을 해도 여기 K를 우리가 2로 잡은 거죠. 제곱을 해도 합동 관계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왼쪽은 2의 20승이 되고요. 오른쪽은 이거 제곱하면 1하고 합동이 되죠. 그래서 2의 20승이 법 40일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는 2의 1234승 값을 뭐하고 합동인지 일단 알아내기 위해서요. 1234를 20으로 나눴더니 그때 몫이 61이고요. 나머지가 14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1234에 이거를 20으로 나누면 6 하면 120 나오고 34에 1 하면 20 돼서 몫이 61이고
나머지가 14가 되네요. 그래서 자, 우리 여기까지 얻었었죠? 이거에 F1을 써서 양변에 61승을 해보죠. 예, 그래도 합동관계는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2의 20승에 전체 61승은 이거 61승에도 어차피 1이니까요. 1하고 합동이 됐죠. 그리고 우리 좀 전에 2의 10승은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라고 했고요. 또 2의 4승은 16하고 합동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거 합동이고 요거 합동이니까 우리가 요 D번을 써서요. 같은 쪽에 있는 것끼리 곱한 것들도 서로 합동이 이렇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거 곱한 거가 2의 14승이고요. 이거에다가 이거 곱한 게 마이너스 16, 이것도 법 41에 의해서 대해서 합동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쓴 거죠. 여기에 2의 10승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고 C는 2의 4승이고 이게 16이고 해서 요거를 적용해서 요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법 41에 대해서 마이너스 16은 25하고 합동이죠.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 41이 나와서요. 41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은 25하고 합동이죠. 그러면 우리 요 사실에 의해서요. 요게 또 요거하고 합동이죠. 이거하고 이게 합동이고 이게 하고 이거하고 합동이면 이거하고 이게 합동이다. 가 요 추이율이라고 불렀던 요 C입니다. 따라서 2의 14승은 법 41에 대해서 25하고 합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실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 2의 20승에 61승 한 것이 1하고 합동이라고 그랬죠. 법 41에 대해서. 또 2의 14승이 25하고 합동이라고 그랬어요. 법 41에 대해서. 그러면 역시 또 D를 이용해서요. 이거 곱한 거하고 이거 곱한 것이 역시 합동이 되죠. 법 41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 곱한 것이 25하고 합동이 됩니다. 요거에다 요거 곱한 게 이거죠. 그리고 1에다가 25를 곱한 게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값이 법 41에 대해서 25하고 합동이 됐죠. 그런데 이게 지금 20에다가 61 곱하고 14를 더하면 그게 1234죠. 그래서 2의 1234승이 25하고 합동이라는 사실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요, 이변에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합동관계가 유지가 됐죠. 우리가 요거에서 C가 마이너스 1인 경우네요. 양변에 빼기 1을 해도 여기에서 요 식에서 빼기 1을 해도 합동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2의 1234승 빼기 1은 여기서 빼기 1을 하면요 24가 되죠. 24하고 합동이 됩니다. 법 40일에 대해서요. 따라서 요거는 40일로 법 40일에 대해서 0과 40까지의 정수 중에서 딱 하나하고만 합동이 될 텐데 그게 24하고 합동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거를 40일로 나눈 나머지하고 합동이 될 텐데 그 나머지가 24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수 2의 1234승 빼기 1을 40일로 나눈 나머지는 24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 정리 4.2에서 뭐 합동이 뭐 별거 아니고 뭐 간단한 정리들을 뭐 그렇게 증명이 어려운 게 아니었죠.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실들이었는데 그거를 이용했더니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큰 숫자를
4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리 4.2 또 그 이전에 요 합동의 정의 간단한 기호만 도입해서 그거의 간단한 성질들만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잘 이용했더니 이렇게 큰 수를 요걸로 나눈 나머지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적절한 기호를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계산을 많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도 하나 봐보죠. 다음 예제는 1팩토리얼 더하기 2팩토리얼 3팩토리얼 계속 더해서 100팩토리얼까지 더한 이 값, 이것도 무지무지 큰 수예요. 이 값을 1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앞에 예제와 같은 논리로요. 요거를 12로 나눈 나머지니까 0부터 11이라는 나머지를 가질 텐데, 그러면 법 12의 관점에서 요 값은 0부터 11까지 중에 딱 하나하고만 합동이 될 겁니다. 그 합동이 되는 그 숫자가 바로 요거를 12로 나눈 나머지가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는 요게 0부터 11까지 중에 어떤 수하고 합동인지 법 12에 대해서 그 사실만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팩토리얼 여기서 4팩토리얼을 한번 살펴보죠. 4팩토리얼은 이게 4, 3, 2, 1 이걸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2, 3은 6, 6, 4, 24에서 4팩토리얼의 값은 24입니다. 4팩토리얼 값은 24죠. 그러면 24는 법 12에 대해서 24 빼기 0 하면 12로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24는 0하고 합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 있는 것들 중에 4 이상의 것들, K가 4 이상이라고 해보죠. 그럼 우리 좀 전에 4팩토리얼이 0하고 합동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여기다가 이 2를 적용해서요.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합동관계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양변에 뭐를 곱하면 하냐면요. 5부터 K까지, 뭐 K가 4라면 뭐 곱해지는 게 없겠네요. 그 이상이라면 이 5부터 K까지를 양변에 이렇게 곱해줍니다. 요 양변에다가 5부터 K까지 곱한 거, 5부터 K까지 곱한 거. 그러면 이게 바로 요 값이 K 팩토리얼의 정의죠. K서부터 1까지, 1서부터 K까지 곱한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K 팩토리 요 값하고 합동이 될 텐데요. 요 4.2, 정리 4.2의 2의 요 부분에 의해서요. 그런데 이 값은 여기 0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곱해도 그대로 0이죠. 따라서 K 팩토리얼은 법 12에 대해서 0하고 합동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렇게 K가 4 이상이기만 하면요. 따라서 자, 우리가 요구의 0부터 11까지 중에 뭐하고 합동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항들 중에 4팩토리얼 그 이상에 있는 것들은 다 0하고 합동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K 팩토리얼이 0하고 합동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법 12에 대해서요. 그러면 1팩토리얼부터 3팩토리얼까지 더한 거는 자기 자신하고 서로 합동이니까요. 요 A번에서 거기에다가 양변에 이 D를 적용해서요. 여기 4팩토리얼은 0하고 합동이죠. 그래서 여기 4팩토리얼을 더해주고 0팩토리얼을 더해줘도 0인 거죠. 0을 더해줘도 이거 잘못됐네요. 0팩토리얼이 아니고 0으로 해야 되죠.
네, 이거는 큰 실수여서 바로 고쳤습니다. 예. 자, 우리가 요 D를 적용하는데요. 1팩토리얼 더하기 2팩토리얼 더하기 3팩토리얼은 자기 자신하고 합동인 것. 이거를 A, B 양변으로 잡고요. 요걸 A, B. 그리고 여기가 4팩토리얼은 0하고 합동이다. 4팩토리얼은 0하고 합동이다. 해서 요거를 적용하면 예. 거기에 여기에 좌변에는 4팩토리얼을 더해주고 우변에는 0을 더해주고요. 그래도 합동관계가 유지가 됐죠. 자, 그 상태에서 또 이 D를 여러 번 적용하는데요. 지금 4팩토리얼까지 더해졌고 또 5팩토리얼을 더하고 0을 더해도 합동관계가 유지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거를 계속하는 거죠. 더하기 6팩토리얼을 하고 나서 0을 더해도 합동관계가 유지되고요. 이 과정을 요 100팩토리얼까지 하더라도 다 이렇게 0을 좌변은 4팩토리얼서부터 100팩토리얼까지 차근차근 더해지는데 우변은 자 k가 4 이상일 때는 0하고 k 팩토리얼이 0하고 합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변은 계속 0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변은 변화가 없습니다. 좌변은 차근차근 더해져서 이 숫자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1팩토리얼서부터 100팩토리얼까지 더한 거는 1팩토리얼 더하기 2팩토리얼 더하기 3팩토리얼을 더한 것과 합동이 됩니다. 자, 1팩토리얼은 1이고요. 2팩토리얼은 2죠. 3팩토리얼은 3, 2, 1 곱해주면 6이죠. 그래서 이게 더해주면 9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1팩토리얼서부터 100팩토리얼까지 더한 값은 법 12에 대해서 9하고 합동이라는 사실을 얻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자, 여기 합동인 게 0부터 11 사이에 있는 거니까요. 그 중에 하나하고만 합동이고 또 이거는 그 나머지하고 합동이기 때문에 12로 나눈 나머지하고 합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12로 나눈 나머지가 바로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2로 나눈 나머지는 9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든 거죠. 이렇게 A하고 B가 서로 합동이면 법 N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같은 수를 곱하는 거는 곱하더라도 합동관계는 유지가 되지만 이렇게 있는 거를 곱해져 있는 거를 소거하는 거는 함부로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법 6에 대해서 합동이었지만 요거를 소거한 4하고 1은 법 6에 대해서 합동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예를 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알려주는 것이 정리 4.3입니다. 법 N에 대해서요. 이렇게 A하고 B 앞에 공통적으로 C가 있습니다. CA하고 CB가 서로 합동이라고 해보죠. 그랬을 때 우리 요 C를 없애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없애면 되냐면요. 요거하고 요거를 없애는 대신에 여기를 좀 바꿔줍니다. 어떤 수로 바꿔주냐면요. 여기 없애주는 수하고 여기 모듈로에 나오는 요 n의 최대 공약수 C와 n의 최대 공약수로 요 수를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합동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모듈로에 나오는 이 숫자를 수정을 해주면요. 요 합동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이거를 증명을 해보죠. 먼저 가정에서 CA하고 CB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거는 정의에 의해서 CA-CB가 N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N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CA-CB가 어떤 적당한 정수 K에 대해서 KN 이런 꼴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C를 뽑아주면요. C 곱하기 A-B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 우리
C하고 N의 최대 공약수, 여기 소거해 줄 수 C하고 요 모듈러에 나오는 수 N하고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죠. 그러면 이 D는 C하고 N의 공약수이기도 할 테니까 C는 D 곱하기 R, 또 N은 D 곱하기 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D가 공약수니까요. 적당한 정수 R, S를 잘 잡으면 C하고 N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최대 공약수이면 이 최대 공약수 말고 나머지 요 수 R하고 S는 서로소라는 사실을 우리 정리 2.4에 따름 정리 1에서 증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공약수를 제외하면 이 R하고 S는 서로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요 두 식을 요 등호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 보겠어요. 요 1번식에다가. 그러면 C 대신에 DR이 됐죠. 요게 C였는데 요게 DR로 됐죠. 이거는 또 N 대신에 DS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KDS가 됐고요. 그러면 D는 최대 공약수니까 1 이상일 테니까 D를 소거해 주면 이거는 지금 그냥 등호예요. 따라서 R 곱하기 A-B는 K 곱하기 S가 되겠네요. 따라서 요 S는 요 값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S의 배수입니다. 따라서 S가 R 곱하기 A-B를 나누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S하고 R하고 S는 서로소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있었죠? 어떤 수가 두 수의 곱을 나누는데 이거하고 이게 서로소면 이걸 나눈다. 그게 바로 정리 2.5였고 또 다른 이름으로 유클리드 레마라고 불렸던 정리입니다. 이게 요거 곱하기 요거를 나누는데 요거하고 요게 이렇게 서로소다. 그러면 요게 요거를 나눈다라는 게 정리 2.5의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S가 A-B를 나누는 거죠. 그 얘기는 법 S에 대해서 A하고 B가 서로 합동이다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S가 뭐예요? S가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면 D분의 N이 됐죠. 그러니까 법 D분의 N에 대해서 A하고 B가 이렇게 합동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들었던 이 예제를 생각을 해보면 정리 4.3에 의해서 이걸 그대로 소거하면 법 6에 대해서 합동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리 4.3에서 알려준 대로 이 소거하는 수와 6의 최대 공약수는 2죠. 2와 6의 최대 공약수는 2죠. 그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면 요거를 2로 나누면 법이 3이 되죠. 여기가 3이 되죠. 6을 2로 나누면. 그래서 이거를 소거해주는 대신에 이 소거하는 것과 여기 나오는 것의 최대 공약수 2로 나눠주면 이 법 3에 대해서 4하고 1이 합동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에서 1을 빼면 3으로 나눠 떨어지죠. 3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소거할 때는 곱해진 거를 소거할 때는 더해진 거를 소거할 때는 그냥 없애도 상관이 없죠. 우리가 같은 수를 빼도 합동관계가 요 모듈러에 나온 같은 숫자에 대해서 유지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곱해진 거를 소거할 때는 이 소거하는 수와 법에 나오는 숫자의 최대 공약수로 이걸 나눠주면 되니까 6에서 2로 나누면 그래서 이렇게 3으로 바뀌어졌죠. 이렇게 바뀌어지면 이렇게 소거한 것도 합동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4.3의 간단한 따름 정리 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리 4.3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있는 거를 소거할 때는 이거를 소거하면서 요 소거하는 숫자와 요 n의 최대 공약수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면 합동관계가 성립한다. 소거하더라도 합동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게 정리 4.3이었는데요. 첫 번째 따름 정리는 요 소거하는 수와 n의 최대 공약수가 1인 경우, 요게 지금 1인 경우, 그러면 요거 1을 나누는 거잖아요. 따라서 1을 나누면 변화가 없는 거죠. 여기 나오는 n이. 그러면 여기 소거하는 숫자와 이게 서로 소라면 요걸 그냥 소거하더라도 같은 n에 대해서 이렇게 합동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따름 정리고요. 우리가 정리 4.3을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4.3의 특별한 경우죠.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따름 정리는요. 여기 n이 p인 경우예요. p가 어떤 소수일 때 요 모듈러에 나온 숫자가 소수인 경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합동이라고 한다면, 또 만약에 p가 c를 나누지 않는다면, 여기까지가 가정이에요. p가 소수이기 때문에 p가 c를 나누지 않는다면 p하고 c는 서로소가 됐죠. p하고 c는 서로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최대 공약수는 p하고 c의 공약수가 되는데 특별히 p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 p는 공약수가 1 아니면 약수가 1을 아니면 p 자기 자신밖에 없는데, p가 된다면 그 얘기는 p가 c를 나눈다라는 게 돼서 요 우리 가정의 모순이 되죠. 따라서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하고 c의 최대 공약수는 1이 되는 거, 서로소가 되는 거죠. p가 c를 나누지 않으면 p가 소수이기 때문에 p와 c는 서로소가 됩니다. 따라서 요거에 의해서 우리 첫 번째 따름 정리에서 요 경우죠.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요게 만족되니까 1을 나누더라도 요게 p인데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합동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요거 p네요. 네, p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듈러에 넣는 요 숫자가, 법에 나오는 요 숫자가 소수일 때는 이렇게 소거할 때 요게 p의 배수만 아니라면, p의 배수만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소거하더라도 같은 법에 대해서 합동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게 두 번째 따름 정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자, 이렇게 법 12에 대해서 두 수를 곱한 게 0하고 합동이었다고 해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4도 법 12에 대해서 0하고 합동이 아니고요. 3도 0하고 합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의 합동이라는 것에서는 0이 아닌 것을 곱해서 0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좀 곤란한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중학교 때 뭐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이거를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하죠. 그래서 뭐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있으면 뭐 이거를 알파로 할까요? 베타로 했을 때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를 해서, 그래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은 알파이던가 베타이다, 이런 결론을 얻어내죠. 그거는 왜 그럴 수 있냐면, 자,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게 0이 되면 반드시 하나는 0이어야 된다 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등호에서는 뭐 실수 혹은 복소수에서의 이 등호는 어느 하나가 0일 때만 이 곱한 게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수를 곱한 게 0이라면 둘 중에 하나, 뭐 혹은 둘 다가 반드시 0이어야지 이게 0이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같은 2차 방정식인데 이렇게 합동식으로 된 2차 방정식,
그러니까 뭐 이거 적당한 정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고 해보죠. 요게 0하고 합동이 되는 어떤 법 n에 대해서 0하고 합동이 되는 그런 2차 합동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이게 0이 경우 x가 알파이던가 또 x가 베타라면 이게 값으로 0이 되기 때문에 0하고 합동이 되는 게 되는데요. 그것 말고도 근이 더 있습니다. 예. 이렇게 0이 아니지만 곱해서 0이 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따라서 2차 방정식을 이 합동 버전에서 풀면 예,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2차 방정식만 해도 2차 합동 방정식만 해도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이 합동에서는 두 개 곱했을 때 0하고 합동이지만 둘 다 이렇게 0이 합동이 아닌 경우가 생겨서 2차 합동 방정식을 푸는 것만도 충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4.4절에서 요 합동에 대해서 이게 1차식인 경우, 여기가 뭐 ax 플러스 뭐 b 이런 형 경우, ax 플러스 b가 0하고 합동이 되는 모듈로 n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1차 합동 방정식을 4.4절에서 배우고요. 또 이 2차 합동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푸는 거는 우리가 배우는 게 우리 수준을 넘고요. 뭐를 배우는 게 우리 이번 학기에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거냐면 요 2차 합동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요 2차 합동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고 언제 존재하지 않는지 그거를 판별하는 방법까지가 우리 정수론의 진도의 내용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배울 겁니다. 2차 합동 방정식의 법 n에 대한 2차 합동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별하는 방법, 좀 쉽게 판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우리 이번 학기 가장 마지막에 배울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그런 게 왜 어렵냐면요. 봤듯이 0이 아닌 것들을 0하고 합동이 아닌 것들을 곱해서 0하고 합동이 되게 해서 요것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차식 이상의 합동 방정식을 푸는 거는 뭐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아니고는 매우 어렵습니다. 2차 합동 방정식의 일부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까지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요 숫자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소수인 경우 여기는 지금 이게 12죠. 합성수죠. 소수인 경우는 두 개를 곱해서 0하고 합동이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하고 합동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소수로 바뀌면요. 그거를 증명을 할 텐데, 따라서 만약에 요 2차 합동 방정식 여기가 모듈로 P라고 해보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 사실을 요 두 개 곱한 게 0하고 합동이면 둘 중에 하나는 0하고 합동이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X가 알파하고 합동이든지 베타하고 합동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됩니다. 반드시. 또 다른 경우는 없고요. 이게 법 P, 소수인 P에 대해서 두 개를 곱한 게 이런 2차 합동 방정식을 푼다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인수가 된다면 어떤 정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요. 그러면 X는 알파하고 합동이던가 베타하고 합동이던가 둘 중에 하나여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사실을 그래서 이게 여기가 P인 경우에는 우리 2차 합동 방정식을 그냥 2차 방정식 풀듯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요 사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증명해 보죠. 두 개를 곱해서 법 P에 대해서 0하고 합동이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하고 합동이어야 된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A이거나 B인 거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면 A가 성립하면 오케이 된 거죠. 그 경우는 당연히 된 거고 A가 아니라면 B일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A이거나 B이다 라는 요거를 증명한 게 됐죠. 그래서 요게 아니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A가 법 P에 대해서 0하고 합동이 아니라고 해보죠. 그렇게 가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B는 0하고 합동이어야 된다. 법 P에 대해서 그 사실을 증명하면 될 겁니다. 자, A가 0하고 합동이 아니니까요. 그 얘기는 정의에 의해서 P가 A 빼기 0, 다시 말하면 A를 나누지 않는 거죠. 그 얘기는 P가 소수이니까요. A하고 P가 서로서란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요게 가정이죠. A하고 B를 곱한 게 0하고 합동이라는 게 가정인데 이 0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 곱하기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0이죠. 그러면 요 같은 쪽에 요 A가 공통적으로 곱해진 거죠.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0하고 법 P에 대해서 서로 합동이 돼요. 그러면 요거를 소거하면서 그럼 우리 두 번째 이 따름 정리에 대해서 P가 A를 나누지 않는 이 경우죠. 따라서 이게 소거되면서 P하고 A의 최대 공약수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최대 공약수가 1이에요. 그래서 요게 변하지가 않죠. 법 P에 대해서 요거 A 소거해주면요. B는 0하고 합동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가 0하고 합동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더니 B가 0하고 합동이 된다. 법 P에 대해서 라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거이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하고 합동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2절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